감삼동 공공개발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1일 쇼 호스트로 나섰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9일 호텔 라젤리아에서 특수법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테크노파크는 8일 오후 호텔 인터불고에서 2021년 대구지역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7일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클래식 음악극 반짝반짝 별이 된 모차르트 공연을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설 작가의 신간도서 마인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감산동 일원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감산동 일원은 이미 주민들 주체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반대 의견이 있어 지난 4월 20일 신규 선정 후보지안이 보류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달서구청의 해당 사업 부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달서구청이 4월 말 신청해 감산동 일원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감산동 주민들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진행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지정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동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 민심은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왜 정부에서 대구시에서 또 달서구청에서 왜 이걸 수소방관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3080 주택복합형 사업 예정지구가 하루빨리 처리돼서 우리 감산동 주민들은 안전한 우리 집에서 안전한 터전 위에서 좀 수월하게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시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30-40년 참 이웃 간에 참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이 지역을 갑자기 LH라는 공기업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혀 얘기도 없었고 소통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또 이 시청 달서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민들은 정말 너무 분노하고 당황스럽고 이 30-40년 살았던 곳을 참 정들었던 것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LH가 저희들에게 뭔 보상을 해준다, 대가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달서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LH가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루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감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LH 관계자의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LH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일방적인 공공개발 계획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감산동 일부 주민들은 공공개발 반대 집회 및 서명운동을 가졌으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항의하는 등 감산동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950여 세대 중 500여 세대의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감산동의 경우 30년 이상 집 한 채로 평생 거주한 장기주택 보유자가 다수이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감산동에 터를 잡고 사시던 분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생활 거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의 절반이 반대하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진구 점포 3구역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동의서 52%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심다혜입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9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특수법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섭 달성군 체육회장, 김문호 달성 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구자학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달성군 체육회의 법인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2016년 통합체육회로 출범한 달성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자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창립총회 개최와 달성군의 인가를 거쳐 최종 법인 설립을 마쳤습니다. 이영섭 달성군 체육회장은 체육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인으로서 첫 출발을 내딛는 이 자리가 감격스럽다며 특수법인인 달성군 체육회는 법률이 보장하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문호 달성 군수는 달성군 체육회 특수법인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영섭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더욱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달성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8일 오후 호텔 인터불고에서 2021년 대구 지역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선정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수여식에서 신규 대구 스타기업 15개사 대표와 기업 전담 PM의 지정서와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이룩한 기업 성장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정책으로 대구시가 기업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기업 주치의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안내, 연결해주고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운영을 도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을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AI, 모바일 게임 등 ICT 융합 분야의 5개사가 선정됐고 반도체 장비 및 무인 자동화 장비 등 지능형 기계 분야의 5개사, 그리고 소재 및 기능성 섬유 분야와 전기 전자 및 식품 분야의 각각 3개사와 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스타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지원들을 살펴보면 전담 PM 매칭을 시작으로 성장 계획 컨설팅, R&D 기획 지원,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평가를 통해 연간 2억 원 내외의 지역 스타 기업 전용 R&D 과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홍일학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대구 지역 스타 기업들이 각 분야별 선도 기업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해 향후 스케일업하는 지역 기업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1년 기준 대구 지역 스타 기업에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스케일업한 지역 기업은 9개사로 전국 최다 배출 성과를 이루어 대구시와 대구 TP의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기업 육성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7일 달성문화센터 100년홀에서 클래식 음악극 반짝반짝 별이 된 모차르트 공연을 개최합니다. 총 2회 60분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작곡가 모차르트의 예술세계를 연극과 라이브 연주를 통해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전방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독주곡과 협주곡, 오페라 등 모차르트가 남긴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을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의상과 분장, 연극을 접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극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서정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윤슬 작가의 신간도서 마인드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수많은 분들의 인생 상담사인 윤슬 작가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바라본 윤술 작가는 마음 관리가 곧 인생 관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시간 마인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는 자연스럽게 부제가 됐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윤술 작가는 수많은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보다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떠올린 문장을 챕터 하나하나로 구성하기로 합니다. 질문을 가진 사람이 챕터 제목만 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관계, 공감력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윤술 작가의 인생 노하우를 담은 마인드 관리법 36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감염병 및 하절기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와 지역 한의원의 재능 기부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관내 한의원 30개소가 참여하며 한약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선정해 진료 및 한약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각 동에서 추천한 120명을 선정했으며 한 달 동안 한방진료 및 한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방주치의는 진료는 물론 정서 지원, 건강상태 체크 등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달서구 한의사 회장은 베푸는 삶이 더 행복한 것을 회원들이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6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를 주민 이용이 많은 근린공원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아동학대 등 위기 발생 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제보를 유도해 공공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예방 발굴 체제 구축을 확대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설치 장소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위주로 호산공원, 와룡윗공원, 볼리 어린이공원, 월성공원, 도원공원 등 총 5곳입니다. 달서구는 그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복지위기 가구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달서 복지수다방, 배달대행업체와 협약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동의 청결원정대 발대식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장기동 먹거리촌에서 발대식을 가진 청결원정대는 장기동 먹거리촌 상가 번영회 회원들로 구성해 지난 5월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먹거리촌의 발전과 장기동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인근 100여 개 상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및 분리 배출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주변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전후의 가게 앞 자율 청소를 독려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및 배출 장소 위반 상가에는
올바른 방법을 계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 구라리 지하차도 경관 개선 사업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1일 디자인으로 안전한 달성 만들기 구라리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지하차도 외부 콘크리트 옹벽 및 내부 보행 공간에 독창적 디자인이 가미된 조형적 구조물 설치로 주야간 경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구라리 지하차도는 다사업 진입로 및 성서산업단지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유천 하이패스 톨게이트의 신설로 통행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밝고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과 함께 달성군 관문의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동곡 칼국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가창찐빵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안전한 달성군 만들기를 위해 곳곳에 도시 디자인 전담팀과 전문가 집단인 달성군 경관위원들의 손길을 거쳐 품격 있는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악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주거 지역에 지난해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3대를 설치하고 올해 6월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부지 경계에 3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2019년 6월 악취 방지법이 개정돼 원격 제어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읍 무궁화 동산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육아읍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내 무궁화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9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하도록 돕기 위해 조성한 무궁화 동산입니다. 동산은 면적 0.6헥타르, 거리 0.4km 규모로 가로수형 113본, 관목형 972본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태극기 나무, 바람개비를 활용한 태극기 동상과 5대 국가 상징물 안내판 등 다양한 무궁화 관련 콘텐츠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교육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의 언택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도서관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대구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5일까지 선착순이며 도서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험 활동은 비대면식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학교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교과 연계, 역사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학교에 제공하며 택배로 배송받은 팝업북 만들기 체험 재료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역사 속 특별한 직업,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땅, 벽화로 읽는 고구려, 무령왕릉으로 보는 백제가 있습니다. 이기숙 관장은 외부 활동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책과 인문학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서중학교 럭비부가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경산시 송화 럭비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서중 럭비부 선수들은 조별 토너먼트전에서 서울 양정중을 39대 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해 강호 제주 국제중을 28대 12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 서울 배제중을 42대 7로 완파하며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대서중 럭비부 선수들에겐 매일 꾸준한 연습의 결과라 그 성과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상 투혼을 빛내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최영탁 학생은 모두 함께 단합하고 노력한 결과라 매우 기쁘고 올해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꼭 우승을 해 3연승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지도자상은 대서중 럭비부를 우승으로 이끈 박성민 코치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 창단된 대서중 럭비부는 2018년과 2019년 전국 소년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풍중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소식입니다. 현풍중학교는 지난 30일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굣길 아웃리치를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들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뜻을 가진 아웃리치의 의미에 걸맞게 이날 캠페인은 학교폭력에 평소 관심을 가졌던 현풍중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는 친구들을 향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등교하던 학생들은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진섭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옥포읍 볼일이 효자 김영규 정려각인 정효각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옥포읍 볼리 1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국도변에 정려각이 한 동 있습니다. 조선 후기 옥포 출신으로 참봉에 제수된 김형규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 정려각 정효각입니다. 효자 김형규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날이 저물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으나 난데없이 거인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병중에 있던 어머니가 홍시를 먹고 싶어 했으나 때가 일러 홍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감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가지 사이로 몇 개의 홍시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3년 동안 죽만 먹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일마다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곡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왕조 국가 시절 충신, 효자, 연려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려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려각은 하나같이 출입문이 작고 높이도 낮고 폭도 턱없이 좁습니다. 이유는 정려각이 임금의 명으로 내려온 정려를 봉안한 시설로 누구든지 정려각 뜰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이고 좌우 옷자락이 문설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다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건강한 여름나기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다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힘든 저소득 가구에 백숙 밀키트와 미숫가루 등을 직접 포장하고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무상 위원장은 초복을 맞아 주변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식 다사업장은 관내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은 대구시 19개 노인복지관 중 최초로 운동지도사를 채용해 2021년 어르신 질환별 건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전문화된 운동과 영양 코칭을 지원해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 신진대사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부터 노화 바로잡기 교실과 비만 예방 교실, 굿모닝 스트레칭 교실, 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매주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1시간씩 오전에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구시 9군 가운데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국가위임 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등 수행 실적을 평가합니다. 달서구는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평가와 정상지표 기여도를 평가하는 구군 노력도 전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지난해 포상금으로 받은 2억 원 정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30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전 역사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시철도 역사에 충전기가 설치돼 전동보장구 이용 고객이 편리하게 충전해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속 충전기는 역사 운영 시간인 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전 역사 조성은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제안하고 평가 결정하는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돼 공사에서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복지 서비스를 위해 관련 편의시설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